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과 기술주의 상관관계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나스닥의 움직임과 커플링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19,000달러를 횡보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오늘 2가지나 됐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중요한 일정이 2개나 된다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있을 9시 반에 있을 이 CPI 지수 발표로 인해 미국 증시가 계속 내려왔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도 지난 24시간 동안 한 3%의 좀 약간 하락률을 보이면서 좀 어렵게 가고 있고 2만 달러 아래에서 지금 계속 하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이 좀 보여요. 비트코인이 계속 베어 플래그 패턴 내려왔었는데, 자, 우리가 이 한파동이 더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에 대한 좀 대응책을 갖고 좀 투자를 한다면 이 어려운 시장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여러 준비 많이 했으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일정 2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수르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수르 전문가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가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요일 저녁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차트에 벌써 녹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저녁에 CPI 예상치가 지금 8.8%인데 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약간 상회한다면 지금 미리 이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많은 보조 지표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락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도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CPI 발표로 큰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같이 코인 소식 볼 텐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밈주식으로 유명한 미국의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이 NFT 거래소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영국 중앙은행 앤드류 베일리 총재가 이번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영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가치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출 중단업체 볼드에서 대출업체 볼드죠. 자금 부족분이 900억 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플렉스에서 8,400만 달러 손실 회복 위해 중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시장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썰전 코너로 가볼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클레이튼의 위기, 또 금일 CPI 발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대표 기업이죠.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튼 코인에 대해서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남수르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코인은 국내를 대표하는 카카오의 클레이튼 코인입니다. 자,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빗썸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빗썸 거래소에 작년 5월 달에 상장을 해서 6,700원의 고점을 찍고 2,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2,000원을 유지하나 싶었으나 지금은 아쉽게도 28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큰 반등이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홀더들은 자꾸 속이 타고 있는 상태예요. 280원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이 클레이튼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클레이튼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에서 개발한 코인입니다. 이 그라운드 X에서 이 클레이튼을 개발을 하면서 3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3가지 장점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바로 속도가 빠르다. 전송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2번째, 바로 수수료가 싸다. 우리는 수수료가 싸서 2번째 장점이 있다. 그리고 3번째, 우리는 자체 메인넷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대량의 트랜잭션이 발생되면서 처리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 클레이튼 네트워크에는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NFT 프로젝트들이 민팅을 할 때 이 대량 트랜잭션이 발생되면서 목통이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 대량의 트랜잭션이란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과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과부하가 걸린 이 전송 속도 때문에 그러면 이 카카오가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수수료의 인상입니다. 그럼 수수료를 얼마나 인상을 했느냐? 무려 30배나 인상을 했습니다. 전송을 할 때 수수료를 30배나 인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클레이튼이 들었다면 한 30클레이튼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렸다는 점 홀더들과 NFT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수수료를 낮췄는데 이미 이 가격이 신뢰를 낮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내려갈 대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 메인넷의 잦은 중단 때문에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이 클레이튼을 벗어난다고 합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죠. 메타콩즈. 자, 이두희 대표가 있는 메타콩즈 프로젝트 경우에도 지금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메타콩즈를 필두로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좀 떠나고 있어요. 클레이튼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위믹스. 자, 위믹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위믹스 3.0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믹스 3.0을 발표를 하면서 자체 메인넷을 출시를 했어요. 클레이튼 메인넷이 아마도 이 자꾸 멈추고 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나갔다. 메인넷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NFT 프로젝트들이 떠나고 자체 메인넷을 발행해서 나간다.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겹치면서 다른 코인들도 하락을 했지만 이 클레이튼은 좀 반등도 안 주고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최근에는 이 클레이튼 서버 노드를 운영하는 협력사 중에서 이 LG U+, 크래프톤, 신한은행 같은 회사들이 1년 만에 모두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저들, 이 홀더들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 클레이튼 이거 상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하락장 또는 이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이 하락장에서는 클레이튼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젝트들이 악재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이튼, 우리 대기업 카카오의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의 코인이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술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폐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이어서 남수르 전문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클레이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가상자산 이제 시장에 어려움이 오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에 의해서 같이 뭐 상폐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뭐 앞서 말씀해줬던 뭐 NFT의 주요 프로젝트였던 뭐 메타콩즈나 뭐 실타래 이런 것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몰락이 이때부터 이제 NFT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코인의 몰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무돌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무한 삼국지 이거죠. 뭐 무한 돌파 삼국지 계속 막 올라가고 그런 게임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클레이튼에서 바이낸스 체인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무한삼국지 안에 있던 그 코인을 이제 클레이튼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것조차 지금 현재 이제 잘 서비스가 되지 않고 뭐 우리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뭐 이런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사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진행이 안 되고 뭐 퇴출이 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뭐 한계치도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다 짚어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상에 이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가 없다 이런 지금 뭐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노드 운영도 하고 이런 보상을 받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한계치를 좀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또 보면 이제 뭐 크로스다오, 뭐 레아다오, 파쿤머니, 뭐 이그나이트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 자체 서비스 프로젝트도 현재 다 청산이 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자, 그렇지만
우리 클레이톤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서비스를 이제 론칭을 준비 중이고 뭐 이런 지금 뭐 한국은행과 좀 진행되고 있는 이 CBDC 문제도 이제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진행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볼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클레이톤에 있어서 이제 잘 어떻게 우리가 해볼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P2E 섹터가 잘 가야 됩니다. P2E 섹터 자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게임이 뭐 사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P2E 섹터 자체가 잘 가게 되면 우리 클레이톤 다시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렇게 지금 뭐 거버넌스 카운슬에서 뭐 탈퇴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은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 카카오, 뭐 안랩, 뭐 바이낸스, GS 리테일,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SK 네트워크, 뭐 우리들 모르는 기업 없잖아요. 여기서 그만큼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작년 10월 뭐 이제 9일 정도 이제 2,600원이라는 고점을 딱 찍어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뭐 가격적인 전략을 잘 짚어주셨는데 거의 지금 한 283원 정도에 가 있죠.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한 283원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나왔어요. 거래량이 한번 많지는 않았지만 이틀 전이 이제 7월 6일부터 오늘까지의 좀 거래량을 좀 본다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급격하게 늘어난 거래량을 봤을 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클레이튼 코인 최근에 조금 아쉬운 상황 보였었는데 그렇다면 남수르 전문가님 클레이튼 차트 분석 가능할까요? 네, 이제 클레이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클레이튼 차트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클레이튼 차트를 띄워왔는데 빗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긴 과거 차트까지 보시기 위해서는 저희 코인원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코인원 차트에 보시면 이제 클레이튼 차트를 제가 띄웠는데 자, 여기서 큰 상승을 이루어 주었죠. 2월 달부터 다른 코인들과 같이 큰 상승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자, 얼마까지? 자, 5,000원 가량까지 큰 상승을 이루어 주었는데 이때 다른 코인들과 같이 다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는데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좀 이 전고점에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면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00원대, 여기 2,000원대 보이시죠? 여기 2,000원대에서 좀 머물렀다, 좀 상승이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어쨌든 반등이 와줬어요. 반등이 와줬으나 이런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삼각수렴. 자, 보이시죠? 이런 삼각수렴을 그려주고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려주다가 이제 하방으로 이탈한 뒤에 다시 되돌림을 주고 다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보시면 좀 안타깝지만 반등이 한 번 없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죠?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일자로 쭉쭉 꼽는 모습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자, 여기 보시면 또 가까이 가볼게요. 지금 280원 아까 가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82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284원이네요. 네, 한 30분 봉으로 보시면 이 차트가 조금 위험해요. 자, 어떤 게 위험하냐면 오늘 금요일 이제 금요일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뭐 비트가 움직이고 하겠지만 이 클레이튼 차트만 보신다면 당장 밑으로 꽂아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방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방으로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하방으로 도전을 한다는 건 그만큼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가격 전략을 우리가 두 가지를 짜야겠죠. 뭐 오늘 CPI 지수가 좋게 나와서 상방으로 가거나 또는 하방으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짜야겠는데, 자, 그럼 첫 번째, 하락을 했을 때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럼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얼마에 매수를 하면 좋을까? 그러면 과거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겠습니다. 자, 과거에 가시면 지금 우리가 280원대에 있습니다. 280원대. 자, 280원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대에 있는데,
자, 지금 더 하락을 한다면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매물대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매물대가 얼마냐? 230원입니다. 230원. 220원에서 230원대 여기까지 카카오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전략, 그럼 떨어진다면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230원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 오늘 CPI 지수가 좋게 나와서 상승을 한다면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분명히 상승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냅다 꼽진 않습니다. 냅다 꼽지 않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줍니다. 무조건 거의 한 90% 이상 되돌림을 주기 때문에 이 되돌림을 줬을 때 우리가 매수를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클레이튼 코인 차트 또 CPI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CPI 지수를 넘어서 또 이번 달 7월에 FOMC 회의가 있을 건데요. 이번 회의 결정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코인가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9시 반에 CPI 지수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 CPI 지수를 이제 척도로 삼고 이제 7월 말에 있을 FOMC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왜 굳이 뭐 CPI가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FOMC 금리를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CPI 지수를 제가 좀 예측을 해보면 그동안 항상 결과치 예상치에 하회하는 그런 결과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제 괴롭혀 왔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이제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좀 항상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에 대부분의 이제 자산 시장이나 뭐 코인 시장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좀 계속 받아왔고, 우리가 지난주 한 7월 9일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 상승장이 나왔는데 7월 9일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반영을 좀 미리 받지는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본과 동시에, 아까 남수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CPI 지수가 어떻게 보면 뭐 단기 또 상승장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해 베팅을 한다. 그런 건 저는 좀 좋게 보지 않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이제 100pp,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1%가 올린다. 이런 지금 엄청 자이언 스텝의 이상이죠. 자이언 스텝 이상이 이런 스탠스가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그 가능성이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0%에 수렴을 했었는데, 자, 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9% 이상대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75pp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런데 이 75bp 정도에 나올 수가 있는 이 가능성도 지금 보면은 9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월 회의를 잘 봐야 돼요. 6월 회의가 갑자기 시작되기 전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수치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자이언트 스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좀 기대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100bp 인상 자체가 원래는 이제 0%였지만 슬쩍 올라오는 이 좀 꼬리를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7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암호화폐를 상당히 좀 비관론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올라갈 소스가 없다,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당분간 현재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맞아요. 지금 단기적인 상승으로 가는 그런 촉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을 뿐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들 다 경기 침체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고 있죠. 이거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고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도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뭐 디미러스를 이런 시장을 좀 보더라도 많은 좀 규모의 청산 자금이 좀 빠져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 특성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우리 두 가지 길이죠. 3만 달러 이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15K 뭐 1만 달러까지 뭐 갈 수도 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만 달러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3만 달러를 향해서 가는 쪽이 좀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이런 상황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수익을 보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CPI 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있을 우리 7월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투자를 좀 진행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올 CPI 지수뿐만 아니라 또 7월 FOMC에 우리가 또 75bp냐 또 100bp냐에 대해서 인상안이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코인 하나를 더 볼 건데요. 지금 솔라나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라나 코인은 지금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코인에 같이 투자를 할 거면 보통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에서 이 이더리움과 경쟁을 하고 있는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에 지금 이더리움이 불장 때 20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20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2018년 후반에 엄청난 하락을 하죠. 거의 95%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꺼 보겠습니다. 자, 95% 가까이 하락을 했다. 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불장이 왔었죠. 불장이 왔는데 얼마까지 상승을 했느냐. 자, 여기 60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부터 얼마가 상승했을까요, 여러분들? 저점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상승률. 자, 어마어마합니다. 5000% 이상, 5000% 이상 상승이 했는데, 자, 이게 근데 이 솔라나가 이 이더리움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라나도 한번 봐야겠죠. 솔라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라나를 한번 틀어볼게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비트에 상장을 한 이래로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계속 줄곧 하락만 하고 있어요.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전에 보셨던 이더리움 차트와 좀 비슷한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자, 이더리움과 같은 맥락으로 가려면 한 95% 정도 하락을 해야 됩니다. 고점에서부터 95% 정도 하락을 해야 하지만 아직은 한 90% 정도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 조금 더 바닥을 더 다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나중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추후에 이더리움처럼 지금 가격은 완전 점이다. 어떤 식이냐 이런 식으로 가격 이렇게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한 뒤에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고점에서 여기를 바라봤을 때는 이 갭 차이가 5000% 이상, 5000% 이상의 갭이 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솔라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남수르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코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계속 얘기했던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적인 상승 촉매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 상황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가드님? 네, 지금 뭐 우리 남수르 전문가님께서 솔라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게 보면은 우상향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지금이 힘드냐? 뭐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써야 될 돈들을 이제 갑자기 투입하셔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긴 장기적으로 끝까지 홀딩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뭐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몇 %나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2%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으로 또 볼 만한 여러 좀 소식들이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지금 암호화폐가 왜 이렇게 크게 지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막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고 막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속도나 뭐 가격 속도에서 송금 있잖아요. 송금. 우리가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에 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 뭐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송금을 많이 합니다. 해외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이게 송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 경우에 참 답답하죠. 우리가 이제 보내고 중개은행을 거쳐서 또 도착하기까지 뭐 영업일 한 5 영업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은데, 자, 암호화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쏘면 바로 가요. 쏘면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이렇게 뭐 후원하든지 이런 데 있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좋아졌다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또 개발도상국들의 이제 은행 계좌 자체를 만들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은행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은행을 또 설립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공급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드는데, 암호화폐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들 많이 비용도 아낄 수가 있고 속도 면에서도 정말 좋기 때문에 뭐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 자, 이렇게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채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정부의 규제 대응도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들 뭐 CBDC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디지털 화폐죠. 만들면 이제 우리들이 뭘 하는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현금 가지고 뭘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사고 싶은데 그런 것도조차도 정부의 모든 데이터 안에 기록에 남게 된다면 이면에 이런 걸 생각해 보더라도 CBDC와 우리 암호화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온체인 데이터 이런 걸 좀 보면은, 자, 우리가 가장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집단이 어디일까요? 뭐 기관일까요? 뭐 우리 개인일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장기 홀더들입니다. 장기 홀더들. 우리가 몇 년씩 들고 있는 이제 뭐 LTH라고 부르는데, 이런 좀 이제 채굴자도 마찬가지죠. 채굴자들도 지금 뭐 카피슐레이션, 뭐 희망을 버리고 막 투매를 던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약세장의 거의 끝에 왔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다 왔는데 지금이 찐바닥이냐 찐 바닥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생각만 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채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2개월 평균치 한 49%만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이렇게 채굴기를 돌려서 코인을 이제 받고 그래도 그 이제 그 채굴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을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채굴 자체도 스탑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또 최근에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스탑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해시레이트죠. 채굴의 난이도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순간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좀 어떻게 장기적인 저점이 돼 있던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뭐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월 동안 가파른 값에 도달해 있는 이 상황일 때마다 이제 코인 가격이 급락을 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지금 현재 레버리지도 많이 좀 쌓여 있습니다. 뭐 CPI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신경을 쓰실 분은 쓰시되, 내가 진짜 장기로 그냥 가져가겠다, 장기로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청산 스퀴즈 같은 거 좀 조심해야겠죠. 이런 걸 피해 가야지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또 강한 공포가 닫히고 있습니다. 공포가 뭐 오면서 시장이 어렵게 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막 투매가 나오고 어려운 상황에 항상 고래들은 매수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개인들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6월에 뭐 고래급들의 물량이 거래소로 계속 입증이 이제 송금이 됐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움직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과매도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바닥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저점이 어딘가를 잘 잡아내는 것보다 지금이 바닥 정도 왔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추가 매수, 뭐 추매가 아니죠. 이게 조금씩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인가드님께서 또 비트코인이 상승적으로 장으로 갈 수 있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요즘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뉴스가 있는지
남술 전문가님 얘기해 주세요. 네, 요즘 제가 항상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뉴스를 챙겨보고 있는데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뉴스가 또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불충분하다라는 뉴스 소식입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실용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서 쓸 수 없다. 우리가 당장 카페 가서 또는 뭐 가게 가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기엔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 암호화폐의 큰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인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테라 루나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 기반이에요. 이런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고 담보 기반으로 하는 테더와 같은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시장에 이 결제 업체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셀시어스, 보이저, 3에로 캐피탈 등 여러 가상 기업들이 파산을 했죠. 이 파산 소식을 듣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려면 좀 안정성 있는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도 지금 암호화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급락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급등을 했다 급락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제도권에 조금 규제가 있어야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또 썰전 코너에서 클레이튼과 또 CPI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논의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수르 전문가님께서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르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수르 전문가입니다. 자, 2부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저번 주에 맡았는데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됐어요.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 기본 이론을 응용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강의를 한번 복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지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가치 투자. 가치 투자가 있고 자, 두 번째 기술적 투자가 있는데 자,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하죠. 자,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자, 우리는 가치 투자를 할 게 아니면 대부분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읽는 실전 매매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본. 자, 기본이 되어야 나중에 추후에 응용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지난 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할 강의도 지난 강의의 기본 이론을 토대로 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본이 잘 되어야 나중에 집을 쌓을 때도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튼튼하게 잘 쌓을 수 있겠죠. 나중에 여기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 이론은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서 기본 이론 다 쌓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기본 이론은 다 여기서 쌓을 거고 나중에 여기서 응용을 할 거다. 아직은 우리는 기본 단계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강의를 했느냐? 우리가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지와 저항선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지지와 저항선 중에서 기본 특성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지 라인과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차트가 움직이겠죠. 기본적인 특성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부분이 지지선. 더 이상 가격이 넘지 못하는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선이 바로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이 지지선을 이탈을 했다. 나중에 여기서 이탈을 하고 난 뒤로 상승을 했을 때 이 지지 라인은 나중에 저항선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지 라인이 저항선으로 바뀐다. 자, 이게 중요한 지지 라인, 저항 라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여기 저항선을 이탈을 한다면 나중에 이게 반대로 가겠죠. 저항선이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 라인의 특성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오늘 강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추세선 많이 들어보셨죠? 추세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추세선도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봐봐요. 바로 나오죠?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1강에서 배웠으면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진 파동의 형태를 띠는 선이다. 자,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파동을 칩니다. 가격이 이렇게 물결을 쳐요. 이런 파동이라고 하죠. 이런 물결을 치는데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여기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추세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 가격이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추세다라는 겁니다. 자, 추세선이 그려지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추세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걸 예시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추세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두 개의 추세선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 이 추세선 안에서, 요 폭 안에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 어떻게? 파동의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추세선 길이가 길고 완만할수록 신뢰할 수 있는 추세선이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적인 것도 있겠지만 추세가 이렇게 가파른 것도 있습니다. 가파른. 한 각도가 한 45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추세선 위에서 이렇게 파동을 칩니다. 파동의 형태를 띠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가파른 것보다 완만할수록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자, 완만하다. 그러면 각도가 좀 낮아야 돼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비슷한가요? 다시 새로 그릴게요. 좀 낮게 한 요 정도, 한 30도 정도 이렇게 완만한 게 좀 신뢰가 높다. 여기서 또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요런 추세선보다 가파른 추세선보다 이런 완만한 이렇게 각도가 낮은 완만한 추세선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에서 장기 추세선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추세선에서 이탈을 한다면 방향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게 또 헷갈리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기, 장기. 자, 단기, 장기 이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여러 분봉, 시간봉, 일봉 이렇게 봅니다. 자, 분봉. 자, 이렇게 있습니다. 분봉이 있고, 자, 시간봉이 있고, 또 길게는 일봉이 있겠죠. 일봉, 주봉. 월봉까지 있습니다. 월봉까지 보니까 월봉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이게 단기입니다. 이게 단기.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자, 단기예요, 단기. 요 작은 단위로 갈수록 단기, 긴 단위로 갈수록 장기.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네, 장기입니다. 자, 장기 추세선, 즉 일봉보다 주봉 추세선이 더 신뢰도가 높다.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예. 시간봉보다 일봉이 더 신뢰도가
높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일봉보다 주봉이 높고 주봉보다 월봉의 추세선의 신뢰도가 높다. 그만큼 의미 있는 추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방향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 여기 추세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탈을 한다면 방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단기보다 장기 추세선일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선에 딱 맞아 떨어지게 저항 지지를 받지 않는다.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가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 너무 이렇게 딱 맞아서 기계처럼 뭐 그림처럼 이쁘게 그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추세선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추세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삼각수렴의 추세선이 있어요. 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겠죠. 제가 앞서서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살짝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탈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세선은 선에 딱딱 이렇게 딱딱 맞아서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추세선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라는 건 자,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거예요. 저점. 자, 위에는 상관없어요. 위에는 상관없고 이 저점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이 저점을 올려서 이 저점을 이은 선, 이 선이 바로 1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지라인.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제 지난 강의 안 보셨던 분들 꼭 보시고 지금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지지라인이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서 상승 추세.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는 지금 이렇게 제가 두 개를 그어놨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 고점만 낮추면 돼요. 고점만 낮추면 돼. 만약에 여기서 이 차트가 여기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이 고점만 낮아진다. 이게 바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선이 바로 저항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저항 라인. 그러면 우리가 이 지지 라인, 상승 추세에서 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 두 개의 저점이 형성이 되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볼 만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면 난 손절을 언제 해야 될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면 난 여기서 손절을 쳐야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또 여기서 이 하락 추세에서 내가 매도를 못했다. 내가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락 추세예요. 근데 나중에 이 고점을 낮추는 이 저항 라인까지 도달을 했다. 그러면 그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뚫고 날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쉽겠지만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또 뭐 평행 추세를 이룬다면 평행 채널이다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지지 저항의 특성, 앞서서 제가 지난 강의 복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성에 맞게 이 추세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죠. 자, 저점을 높이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상승 추세입니다. 자,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런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 이탈을 했죠. 지지 라인을 이탈했는데 자, 지지 라인이 이탈하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저항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알겠다. 저번 강의 앞서서 복귀 시간에 아까 복귀할 때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뀐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밑에. 자, 추세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되돌림의 정도가 다르다.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추세선의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추세선의 기울기에 따라 되돌림의 정도가 다르다. 자,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면 지금 완만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가파른 선을 그려놨는데 요거는 완만한 거예요.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이거는 완만한 거예요. 자, 완만한 차트에서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이 지지 라인까지 가격이 되돌릴 확률이 거의 8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가파른 추세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가파른 추세선, 이 가파른 상승 추세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파른 상승 추세선은 이런 추세선이 뚫리면 급락을 하게 돼요. 좀 생각보다
급하게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림을 줬을 때 앞서서는 여기 이 추세선까지 되돌림을 줬으나 이런 급한 가파를수록 되돌림이 적다.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 포인트보다 지금 지저분해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추세선까지 되돌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예시를 보면 이해가 가십니다. 자, 예시. 자, 누가 봐도 상승 추세 그리고 완만합니다. 완만하죠. 딱 기울기가 거의 수평이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저점을 올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저점을 올리고 있는데 아까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많이 되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뚫렸습니다. 지지라인이 뚫리니까 폭락을 하게 되고 가격이 되돌림을 줬으나 여기 추세선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다. 자, 되돌림이 근데 여기 추세선까지 왔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추세선에서. 자, 그러면 가팔은 얘도 한번 봐야겠죠. 이거 비트코인 차트예요. 우리 비트코인 우리 1억 간다 했을 때 여기예요. 여기 1억 간다 했는데 여기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이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연결한 이 상승 추세,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데 딱 봐도 이것보다 가파르죠, 여러분들. 가파르기 때문에 크게 또 하락을 하고 보통 되돌림을 주는데 이 추세선, 여기 추세선까지 되돌림을 못 준다. 여기까지 되돌림을 못 주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되돌림을 주고 하락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 기울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수평 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또 왜 가져왔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여기 저항 라인이에요. 저항 라인. 저항 라인, 지지 라인 바뀐다. 이제 다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 추후에 가격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또 여기서 의미 있던 선이 이제 먼 미래에 우리가 또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할 때 의미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일단 선 끊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추세선 정말 중요해요. 선 끊는, 고점과 고점 연결한 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끊고 이게 지지 라인이구나, 저항 라인이구나. 항상 끊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충분히 우리도 차트 분석해서 매매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추세 전환의 예입니다. 추세 전환의 예. 자, 상승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 자, 이거를 보시면 조금 재밌는 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들.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서 이런 상승 추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추세가 뚫려요. 뚫리는데 어디까지 하락을 하느냐? 보통 여기 이전 저점, 여기 저점까지 하락을 해요. 저점까지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추세선 되돌림 준다고 했죠. 그 되돌림 여기까지 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되돌림을 주고 하락을 한다. 그럼 하락 어디까지 할까? 여기 매물대 아니면 여기 매물대까지 하락을 한다. 그리고 또 상승을 해요. 그럼 어디까지? 이제는 여기 저점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 또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상승 추세는 형성이 되는데 이 추세선까지 되돌림을 주고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거 하락 상승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뒤에도 뭐 예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들어왔는데 이런 거는 제가 1시 반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 반에 히든 코인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많은 방송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남수로 전문가님께서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